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전일 증시 브리핑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증시를 한 줄 평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 역시 플러스 1% 오르면서 강하게 마무리되었죠. 한국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64.6%,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이 주중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PO 종목은 카카오뱅크가 반등에 성공했고 크래프톤은 연일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나오면서 수혜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항공 반등하고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여행 기대감으로 하나투어가 올랐고 국내 여행 및 숙박업 증진으로 호텔신라 역시 플러스 3.91% 오르면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다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초반쯤에 분석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43만 6천원 정도 하네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인내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되었네요. 전반적으로 강했던 업종은 의료 정밀업과 운수 창고업, 그리고 약했던 업종은 철강 금속, 섬유 의복업이었습니다. 수급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과 기관, 코스피 동반 매수, 외인은 코스 다까지 매수를 해주었고요. 반면에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하셨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하셨는데 올해 두 번째 순 매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추석 전 그리고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덕분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부담스러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달러는 조금 진정돼서 1169.5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서울옥시언인데요. 이 회사는 98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미술품 경매회사입니다.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경매 기록에서 한국 미술 경매 시장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이고 한국 고미술, 근현대 미술, 콜렉터블 아트, 와인, 보석,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경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옥션은 2020년에서 21년에 아주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부분별 매출액 점유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품이 60%를 차지하고 경매가 28%, 중개가 9%, 기타 5% 차지하고 있네요. 21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서울옥션의 투자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K그림시장 호황, 그리고 연초 대비 높은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 업황과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였던 K그림시장 호황, 그 내용을 보시면요. 경매시장 경업의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 점당 낙찰가, 그리고 추정가 대비 최종 낙찰가의 괴리, 낙찰률 등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서울옥션의 정기 경매 점당 낙찰가는 19년 6,700만원에서 20년에 6천만원, 21년 9월에는 무려 1.5억 원을 기록했죠. 2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경매 경업이 지속되면서 21년 3분기 메인 경매 낙찰 금액은 사전 추정가를 플러스 19% 상회했고 낙찰률은 16년에서 20년 평균 76%, 21년 상반기에는 84%로 상승했죠. 경합이 지속되면 당연히 경매 낙찰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위 표는 점당 낙찰가 추이 그리고 경매 낙찰률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20년 6천만원에서 21년 8월 1억 5,300만원으로 2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매 낙찰률 추이 또한 21년 상반기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해 주었죠. 다음으로 경매 개최 횟수와 평균 낙찰 점수를 살펴보실 텐데 하늘 색깔이 20년, 파란 색깔이 21년입니다. 코로나 특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경매 횟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죠. 게다가 온라인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 경매 회당 평균 낙찰 점수 또한 20년 그리고 21년 현재 7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다음 키워드는 연초 대비 높은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2015년 국내 경매 시장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했을 당시 서울옥션은 역사상 고가인 시가총액 4천억 원까지 상승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21년 국내 경매시장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3,100억은 국내외 미술품 시장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21년 4분기에는 메이저 경매인 정기경매 2회, 이외에도 기획경매 1회, 온라인 경매 10회가 진행 예정입니다. 정기 경매 회당 낙찰 총액은 22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플러스 8% 수준이 예상되고, 낙찰 총액은 21년 1분기 111억 원에서 2분기는 171억 원으로 무려 플러스 54% 늘어나고 3분기에는 플러스 19%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네요. 다음 그림은 서울옥션 시가총액과 국내 미술품 경매사 낙찰 총액 추이인데요. 파랑 색깔이 시가총액, 그리고 하늘 색깔이 연간 낙찰 총액입니다. 9월 현재 서울옥션의 경매 낙찰 총액은 누적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합 작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낙찰 금액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반기 홍콩 경매 개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1년 예상 매출액은 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227%,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서울 개최 예정인 3대 아트페어 프리즈가 예정되어 있고요. 글로벌 딜러들의 향후 1년 미술시장 전망을 봤을 때 상승 전망이다 라고 하는 딜러들이 55%나 됐죠. 반면에 하락을 점치는 딜러들은 매우 미미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조사해보니 미술품 MZ세대가 원하는 대체 투자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MZ세대가 새로 유입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술품 구매 고액 자산가 중에 20대에서 40대 비율은 67%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순수 미술의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도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년간 고액 자산가의 대체 투자 자산 경험 조사에서 순수 미술품에 대한 투자 경험 비율은 86%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니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액의 작품을 1,000원 단위로 쪼개서 파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성행이라고 하는데요. 패션 브랜드와 작가와의 콜라보 제품 출시가 빈번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해주는 예제라고 합니다. 이 1,000원 단위로 쪼개 파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 소수점 매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년의 예로 아티스트 구사마 야오이라는 분의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구사마 야오이는 일본의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업황과 실적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증권사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21년 예상 낙찰 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고점인 18년 1,300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2년 홍콩 경매 재개를 감안하면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는 높다는 판단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험, 그 다음은 연기금에서 압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뒤를 잇고 투신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반대로 개인분들이랑 사모펀드는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옥션의 월, 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월봉상 저항 밴드는 2950원에서 23,6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로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장대 양봉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 보이실 겁니다.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래량과 함께 발생한 양봉 이후에 큰 하락 없이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 지지 밴드는 1차 17,500원, 2차는 15,450원입니다.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없다면 해당 구간에서 재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저항 밴드는 아까와 동일하며 증권사 목표는 27,000원으로 오늘날의 가격대부터 목표가까지 약 플러스 3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해당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자리부터 지지 밴드까지 2차, 3차 이렇게 분할해서 진입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저항 밴드를 2950원에서 23,600원으로 잡아드렸죠. 실제로 2950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했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1,000원을 확실히 뚫고 지지해 준다면 다음은 23,600원이고, 여기를 뚫고 지지해 준다면 증권사 목표가인 27,000원까지 닿을 수 있겠죠.
최근 조정 구간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상승이 나오려는 오늘날의 자리 근처에서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고 이쯤 되면 상승 시도를 하러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충분히 분할해서 진입할 만한 가격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K그림 시장 호황, 온라인 경매를 확대 추세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증권사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000원 제시되었고 근 한 달 동안 보험, 연기금에서 집중 매수, 기간의 매수가 포착되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